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은 지난주부터 매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주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까지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6도를 기록 중인 창녕의 한 배추 농가. 수백 포기의 배추밭의 절반가량이 폭염에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싱싱하게 자라 있어야 할 배추들이 높은 기온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바래지고 이파리도 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물렁증이라 쳐야 되나? 공기 소통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살균제로 예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 축산 농가도 폭염의 비상입니다. 한우 15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축사의 천장에서는 대형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며칠째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면서 24시간 환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까지 뿌려보지만 축산의 온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 어린 송아지들은 기력이 떨어져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더울 때는 그냥 약간 헐떡헐떡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설사기가 약간 있다 싶으면 빨리 치료를 하면 빨리 낫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자치단체는 폭염 대책반까지 꾸려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이 되면은 축산 농가의 가축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 폐사로 인하여 질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축사 소독은 지속적으로. 올여름 폭염은 다음 주까지가 최대 고비입니다. 농민들의 마음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대우조선 통근버스 추락사고는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대우조선 통근버스는 그동안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다가 수차례 경찰에 적발됐지만 회사 측과 경찰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중인 대우조선의 통근버스 아닙니다.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승객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평소에 복도에 쭉 다 서서 가죠. 서 있는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이제 터득이 개전한다를 때. 대우조선이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운행 중인 통근버스는 204대, 직원 4만 5천여 명 가운데 70%만 이용한다 해도 부족한 양입니다. 이 때문에 외부 업체와 통근 차량 운전기사들은 대우 측에 수차례 통근 차량을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연락을 안 해주고 이런 통근버스 기사들 어려움이 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느냐. 경찰도 대우조선 통근버스의 정원 초과 운행에 대해 지난해부터 11차례 적발을 했지만 운전기사에게 7만 원 이하 범칙금만 부과했습니다. 대우조선 측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로 못하게 하겠습니까? 왜 피해를 우리 기사인데만 주느냐 이 말이다. 경찰은 뒤늦게 정원 초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대우조선 역시 올해 말까지 통근버스 30여 대를 증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은 야영장 19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야영장을 조성하거나 창고 건물을 지은 산청 하동 지역 야영장 대표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17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 위반 차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대훈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영 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향 163km 지점 무주 인근 구간 단속 카메라는 하루 평균 151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해 전국에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90km 지점은 하루 평균 107건을 적발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주 전국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광복 70주년인 올해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행사를 열지 않기로 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김복득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돼 3년째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조례 제정에 기뻐할 겨를도 잠시
올해 기림일 행사가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은 집에 좀 먹기 좀 해야지. 물론 나이 많은 게 이제 빚내는 것도 모르고.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 조례가 통과돼 조례 심의와 정부에 보고하는데 시일이 촉박해 올해 기림일 행사는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경상남도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의 피해자들이 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박함을 인식하시고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림일과 연구사업 등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면서 경상남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림일 제정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8월 14일 기림일에 맞춰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활동 계획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출신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59명.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지금은 7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현재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무더위가,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가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비 소식은 없지만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가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4.7도로 대체로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지금보다 10도가량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한낮에는 밀양이 35도, 창녕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동이 36도, 산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 현재 거창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밤낮 없이 이어지겠는데요.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BNK 경남 부산은행이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거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계좌를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대학과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모집하고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지원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취업준비생에게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대부분 정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김해시와 밀양시, 남해와 산청군을 뺀 나머지 경남 지역 14개 시군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전체는 1,180명 정원에 현원이 1,121명으로 평균 확보 비율이 95%에 그쳤습니다. 창원시가 마산만 도섬과 해양신도시, 마산 어시장을 한꺼번에 묶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마산 해양신도시 64만 제곱미터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옛 중앙부두는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어시장에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도립미술관과 경남수목원, 한산도 재승당 등 공립관광시설 3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경상남도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침체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으로 관광시설 무료 개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또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을 관광 주간에도 관광시설 무료 개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진주 남강 자전거 도로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진주시는 상평동 상평교 인근 둔치와 평거동 둔치 일부 자전거 도로가 폭염에 팽창됐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견돼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폭염이 계속되는 7, 8월에 자전거 도로 파손이 10여 건이 접수됐다며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돼 사용이 금지됐던 경남 지역 19곳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가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19개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51억 9,3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가운데 기존의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곳은 7곳이며 나머지 학교는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교체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